조감도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게 이제 거의 다름없이 이렇게 시공이 돼서 빛나게 이쁘게 돼 있죠.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회사에서 사옥으로 전체 사무실로 쓰기에도 용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밖에 나왔는데, 현장에 나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이번에 준공이 되고 임대 계약이 된,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요, 임대가 된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 이전에 제가 뭐 20몇 곳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때는 그때 당시는 다세대 건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근생 건물을 저희가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진행했던 곳, 뭐 2차로 진행했던 곳,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곳은 3차로 진행돼서 이미 준공이 된 곳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근생 건물이 진행될 곳이 5군데 정도 또 진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미 부지 확보된 곳이 5곳 정도고, 이제 곧 또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은 제가 처음에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 뭐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결정을 할 때 신경 썼는데, 이 건물은 지을 때 오늘 보여드리면 알 테지만 좀 뉴욕 옆에 있는 그 브루클린 그 지역에 있는 뭐 건물을 좀 모티브로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다,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브루클린 가봤을 때 뭔가 제가 받았던 느낌을 표현한 뭐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간색 이제 롱브릭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창틀이나 이런 부분을 한 디자인인데요. 근데 이제 뭐 코너에 이제 창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 보면 테라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이제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더케아, 저희가 근생 건물 지을 때는 이 네이밍을 더케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물 들어가서 보시면 알 텐데, 지하 1층부터 1, 2, 3, 4, 5, 6, 7층 맨 위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기 전에 이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아서 하신 저희 건설회사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저 주식회사 IS종합건설 건설사 대표 박용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 이 건물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진행하셨었죠? 지금 29개 정도. 29개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요거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준공이 얼마 만에 떨어진 거죠? 지금 실제 공기는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 공사하면서 어려움이나 사실은 뭐 다른 어려움보다 네. 도심지 공사니까 그쵸.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 해결하고 마무리하면서 준공을 냈습니다. 네. 이게 또 민원이 지금 요 옆집이랑 좀 민원이 좀 있었죠? 옆집하고 제일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앞집하고 네. 또 입구 진입로 쪽. 맞아요. 항상 이제 도심지 공사는 그 막다른 길이다 그러면 일단 입구에서부터 민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세대 건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다세대 건물이랑 이 근생 건물이랑 치면 어떤 게 더 난이도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건 주택이 맞고요.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왜냐면 그건 한 호실 다 쪼개야 되고, 그 호실마다 또 주방, 화장실, 그리고 거기에 막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하나하나 이 사무실보다는 더 디테일 같은 것들을 챙겨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근생은 내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좀 간소화되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요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만 좀 더 신경 쓰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또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다 보면 대부분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를 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하를 파다 보니까 그 안전성 때문에 주위 민원들이 좀 더 심하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결을 좀 잘 해나가는 게 네.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 뭐냐면, 지하를 파는데 주인 민원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하를 파려면 이게 파다 보면 안에서 돌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그 돌을 깨거나 부시거나 갈거나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예. 진동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예. 이제 옆 건물이나 아니면 그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건물이 흔들린다, 아, 혹시나 난리 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물 지하부터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엘베는 지금 우드톤으로 조금 차분한 느낌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 겉에 맞습니다. 빨간색 뭐 이런 그런 색깔인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톤앤톤? 그러니까 밖에가 좀 레드인데 좀 톤 다운된 레드인데 요거는 이제 브라운 이렇게 한번 네. 만들어봤죠. 그리고 여기 지하가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층고가 엄청 높고 엄청 멋있고 그리고 여기 벽을 좀 비싼 자재로 해서 이제 누수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했는데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쪽 끝에 가서 한번 서주시겠어요? 한번 벽에 붙어봐 주시면 네 손을 한 번만 올려봐 주세요. 이 높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173이신데 네 이 정도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층고가 한 6m? 5m 이상입니다. 네 5m 이상 거진 6m처럼 보이는 그런 층고. 그래서 여기 벽을 보시면 상당히 그 고가의 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재가 이제 지하 이중벽 판넬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 상단에 보면은 네 구멍 뚫린 거 구멍이 뚫려 있는 맞아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지하 그리고 밑부분 네. 상부와 하부에 이제 그 숨구멍 쉽게 말하면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는 이제 숨구멍이 있는 자재를 써가지고 네. 공기 순환을 시키면서 결로 방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 자재를 썼고요. 네. 그리고 외관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좀 수려해서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지하에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벽이 있는데 그 벽 위에 얘를 덧방 친 거예요. 중간에 틈이 좀 그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벽에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하면 그 벽이 젖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벽 앞에 놓은 가구나 뭐 자재들 같은 것들도 다 습기를 먹을 텐데 얘는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만약에 누수나 결로가 생기더라도 물이 흘러서 밑으로 다 한 집수정으로 모여가지고 그걸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나 결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해주는 그런 지금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하신 위아래 숨구멍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그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늘 젖어 있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얘가 공기가 순환돼서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거기가 이제 말라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진짜 이거를 와서 보시면 쫙 아실 텐데 여기 지금 한 40평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예, 면적은 대략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훨씬 더 커 보여요. 보통 우리가 뭐 잡지에서나 영상에서나 집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커 보이는데 여기는 실제로 지금 상당히 넓어요. 여기는 더 넓게 보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천정고로 인해서 그렇죠. 공간의 확보가 이제 더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천정고 때문에 확 튀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임대가 들어오는 분들이 천정고로 인해 가지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복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걸어 내려면서 할까요? 예. 그러면 맨 2층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 맨 위층 지금 7층인데요. 여기는 6층까지가 엘리베이터에 있고 6층, 7층이 복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망을 보면 네, 물론 앞 건물이 막 멋있는 건물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뻥 뚫린 느낌이 확실히 들죠. 이렇게. 그리고 저쪽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테라스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7층인데 공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좀 창고 공간이나 뭐 간단히 업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건물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긴 한데 요거 사인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네, 여기는 6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창문 여기 이면에 있는 창문은 맑은데 여기는 이제 썬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 건물과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예상 안 했지만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6층도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랑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남녀 화장실이 하나씩. 아이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궈놨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여기도 이제 테라스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이렇게 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향후에 여기 탕비 뭐 싱크대를 놓고 여기서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배수 그러니까 아래 있는 게 배수고 저쪽에 이제 물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빼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공사하기는 뭐 화장실랑 완전 뜯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할 때 애초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으면 향후에 쓰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또 좀 그렇게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테일적인 부분, 실제 사용자를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층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게 이 나무 색깔, 요게 좀 브라운인데 붉은 쪽 브라운이거든요. 이게 건물 외벽 색깔이 레드,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톤이랑 요거랑 톤이랑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을 맞춰서 건물에 이제 그 일체감, 통일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샤시 그러니까 건물 외부에서 볼 때랑 내부에서 볼 때랑 이제 같은 색이고 이 색깔을 여기에도 같이 똑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일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아졌을 때 이 건물을 왠지 모르게 이쁜데 이 건물 왠지 모르게 뭔가 뭐 아늑한데 뭐 이런 느낌들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오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여기는 뭔가 좀 차가운데 내지는 여기는 뭔가 조금 뭐 그렇게 산뜻하진 않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챙겨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줬을 때 사람이 받는 느낌. 근데 그게 전문가만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챙겨서 통일감을 줬을 때 모르는 디자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이 건물이 쌈박하다. 이 사무실이 좋다. 이 사무실 뭔가 느낌 있는 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고 여기는 5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금 임대가 나갔는데 임대 가격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뭐 남녀 나눠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좀 테라스가 커요. 그러니까 위에 층보다는 좀 폭이 조금 더 넓죠. 이게 테라스를 사실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깎이다 보니까 용적률 부분도 있고 뒷건물에 의한 사선 제한 때문에 테라스를 만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콘센트들 자, 벽에 자, 저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저 끝에 여기랑 여기 보시면 인터폰이랑 AC 컨트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뭐 에어컨 컨트롤 이런 거 따로 빼놓고 이 콘센트랑 이런 것들을 사방에 해놓지 않으면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공사를 다시 해야죠.
여러 곳에 이 콘센트를 빼놓는 거, 이거 사실 공사할 때는 신경을 조금 더 쓰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저기다 저거 해놓으면 원래는 이거는 선을 먼저 쫙 깔아놓고 콘센트 빼놓으면 되는데,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여기나 아니면 한 두세 군데만 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콘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해놓고 그 인터넷에서도 하나, 두 개, 저기도 있었나? 네, 두 곳에 지금 인터넷 선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오는 분이 공사하기도 쉽고,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선을 따로 빼가지고 겉으로 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보면 쫄대 같은 거 뭐 전선이 있는데 양면 접착으로 뭔가 붙여가지고 라인으로 해서 하는 거, 그거 뭘 알지? 뭔 말이지? 그럼 그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지저분하냐면 처음에 해놓으면 괜찮은데 괜찮게 보일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휘고 저 접착제가 약화되면서 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게 하려고 세입자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세입자를 배려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내 건물을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야 이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 땐 세입자들이 지저분하게 안 쓴단 말이에요.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깔끔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쓰면서도 만족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건물 내부를 볼 거 아니에요. 사무실 내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실 내부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 선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건물이랑 사무실이랑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이 깔끔한 그런 건물이랑은 차이가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챙겼을 때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것도 훨씬 더 원활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건물이나 노후도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청결도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디테일을 챙기는 게 세입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물 주인을 생각하는 게 더 본인이 좋기 위해서 훨씬 더 신경 쓰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래층 내려가서 볼게요. 네, 여기는 4층입니다. 위에 층보다 확 넓어졌죠? 이렇게 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배수랑 물 들어오는 곳이 준비가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나 인터넷선 들어오는 것들이 사방에 저희가 만들어 놨죠. 네, 이제 3층을 내려갈 건데요. 내려가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임대를 하고, 사실은 뭐 건물이라는 걸 본인이 쓰기 위해서 짓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건물이면 더 신경 써서 짓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물이면 더 신경 쓰고, 이거 지어서 팔 거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덜 신경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지어서 임대를 하고 저희 회원분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땅을 사서 지어가지고 본인이 갖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나 불편함이나 노하우의 부재로 인한, 내지는 신경 쓰는 거가 힘들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대신하고 갖게 하고, 그리고 임대 관리까지 쭉 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데, 처음 건물을 지어보는 분이랑 제가 지금 이제 30번 넘게 건물을 지어보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다가구가 훨씬 더 많았고, 지금 근생은 완공된 건 3번째예요. 지금 공사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근데 처음 해보는 분이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거랑 제가 대충 신경 쓰는 거랑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비교되기 힘들 거예요. 같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과 완성도나 이런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콘센트를 빼놓는 거, 뭐 이런 거 해놓는 거, 뭐 건물 구조 해놓는 거, 여기 입지를 선택하는 거, 건물을 살 때 내지는 구옥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 공사 과정, 그리고 임대를 넣는 거, 이런 부분에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건물의 완성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그런 건물들 많을 거예요. 다가구 건물이나 다세대 건물 보면 정말 공사비를 많이 들인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이거 도대체 왜 이랬지? 건물 주인이 정말 신경 쓴 건물인데, 건물 주인은 뭐 60대 70대라서 건물 안에 막 타일로, 비싼 타일로 막 꽃 그림, 뭐 호랑이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 생각에 좋은 거. 근데 세입자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세입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은 둘 다 엔터테인먼트가 임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들어오면서 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그 광고 회사가 임대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 플러스 건물의 구조나 이런 디테일을 살리면서는 그래도 오면서는 우량한 회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물의 이런 디테일을 알아보고 좀 더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건물에 들어오고 싶다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사업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디테일을 신경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층 내려가서 볼게요. 네, 여기도 4층이랑 구조는 같고요. 사이즈 크기는 없고 차이는 없고 4층이랑 3층은 같은 딱고 아래 위가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여긴 같으니까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2층도 3층이랑 동일하고 즉 2층, 3층, 4층이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층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밖에 주차장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찍었던 저쪽에서 찍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1층이 주차장 옆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중간에서 이 건물이 임대료를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임대가 나간 게 보증금 4억에 2,800만 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포함 금액으로 임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누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 비싼데 누가 생각하기엔 적절한데 누군가는 또 좀 싼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대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준공한 날짜에 비해서 상당히 금방 임대가 나갔어요. 한 2주 정도 걸렸나요? 네, 2주 만에 임대가 나갔고, 요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월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준공하고 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한참 기다리면 좀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입자 있는 시점에 임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임대료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 1차, 2차 건물에서는 제가 임대료를 얘기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임대료를 제가 오늘 왜 얘기해 드리냐면,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수익률 경우가 많고, 뭐 1% 미만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뭐 1%다 아니면 1% 미만이다 이러면은 물론 미래가치 상승, 가격 상승만 본다면 살 수 있겠지만 건물의 기초 체력은 전 임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저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건물 사기 전에 뭐 주변에 임대 시세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임대료를 100% 믿는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임대료 시세를 주변에 알아보기가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강남구 전체에 임대에 나와 있는 사무실들 임대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엑셀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몇백 개, 뭐 100개의 임대 매물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뭐 신축이다 아니면 좀 적당히 된 거나 아니면 아예 오래된 거나 평당 얼마의 임대료다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저희가 그 역삼, 삼성, 노년, 대치 뭐 이렇게 모든 동을 다 조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임대료에 대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가 임대료가 얼마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맞다 틀리다 아니 이게 좀 오차범위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건물을 내가 지을 건데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 거다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었다면 그게 실현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거기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운받는 거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건데, 이번 주에 올릴지 다음 주에 올릴지 제가 3월 안에는 일단 올릴 거예요. 다 글 쓰면서 제가 해야 돼가지고 그 글을 제가 좀 구상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건물 투어, 그러니까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지은 그 진생 건물 더케아 세 번째 건물의 리뷰, 현장 탐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설사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냥 넘어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마무리는 좀 드릴 네. 말씀이 있어서, 네,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그 업종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과정도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년 전에 황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1호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때 정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한 것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황준석 대표님의 사실 꼼꼼함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공사 대표로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힘드셨죠? 대표님의 꼼꼼함 때문에 이제 현장 관리나 체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꼼꼼히 하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쉽진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지금 29호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남건축의 황 대표님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직접 신경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거나 마감적인 부분 그리고 마감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협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기까지 또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만 내리면 강남건축의 황 대표님은 시종일관 1호와 29호가 똑같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런 똑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항상 이 건물을 임대로 쓰는 분이든 매매로 이제 사는 분이든 모든 분들한테 좋은 건물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순간적으로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건설사도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전보다 더 디테일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네.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네. 저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국병 부동산 연구소의 세 번째 근생 건물 더케아 현장 방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